조선일보가 참전을 했습니다. 그 소식 전합니다. 예,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오늘 칼럼을 올렸는데요. 정말 조선일보가 진짜로 돌아섰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 글자 한 글자가 명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필답습니다.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위헌이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위헌이라는 얘기죠. 일반 비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라고 아주 글을 말도 시작했습니다. 원칙적이고. 그렇죠. 박광작 성균관대 교수의 SNS를 인용했다고 하면서 이 글을 올린 겁니다. 독일에서는 위헌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의 골자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2005년 실시한 독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랑 같은 거죠.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컴퓨터로 결정된 투개표에 항의하는 시민고발 사건 2건을 판시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개표의 모든 과정은 헌법상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시민적 재검표의 대상이 된다는 거다. 우리가 이 판결에서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의 공공성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검표 권리다. 특히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시민이 재검표하라 그러면은 기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선거 무효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증거 보전 신청은 당사자, 정당 내지는 후보가 해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재검표 해주세요. 그럼 재검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거가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끼리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행사라는 의미인 것이다. 즉 컴퓨터 서버니, QR이니, 바코드니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설정해놓고 자기들만의 암호처럼 까불어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문이 있는 시민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도 누구나 언제나 투개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시 보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CCTV 같은 거 그렇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야 증거 내밀어. 그러면은 또 별거 증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폐기시켜버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독일에서는 증거 없이도 시민이 투개표 과정 보여줘. 그럼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재검표 해. 그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인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공산국가, 독재국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속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독재국가에서는 속일 수 있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이 언제든 재검표 해라 그럼 재검표하는 거지만은 스탈린, 소련 이런 데서는 표를 찍는 사람은 결정할 수가 없고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대한민국에선 사람이 세질 않죠. 기계가 세고 있죠. 뭔가 QR 이런 게 세고 있다는 겁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작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선거의 맹점이고 함정일 수 있다라고 김대중 주필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을 쥔 세력의 어떤 자제와 제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다. 고금을 통해 권력을 주면 자기 아닌 상대방은 모두 적폐로 몰 수 있다. 법도 바꾸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돈도 벌고 좋은 자리도 차지하는데 왜 굳이 정직한 척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일침도 가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우리는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4.15 총선에서 투개표 부정에 관련된 문제점, 특히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학자도 통계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야당 의원 손에 들어가고 개표한 용지가 빵 상자 속에 처박혀 있었다.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를 고발한 변호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친야 사이에서 공방만 난무하고 정작 그 여부를 가릴 선관위는 팔짱을 끼고 있다. 가관인 것은 야권, 미래통합당 그렇지. 내에서 부정이 있다 없다로 인신공격이 계속되고 야권의 유튜버 사이에서도 사쿠라 논쟁이 일고 있다. 보수 언론에서도 부정 여부를 둘러싸고 자해적 논쟁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재검표에 적극 나서고 의문이 제기된 곳을 사정당국이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다. 선관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문재인 캠프에 있던 인사가 선관위원이 되고 야당목 선관위원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의혹을 밝히는 데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미 제기된 재검표 요구 등 139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어떻게 수용할지도 불투명하다. 검찰의 권력 감시 의지는 아마도 조국 사태까지일 공산이 크다. 검찰의 기는 이미 꺾인 듯하고 강직한 검사는 이제 소수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심취해 있는 4.15 승리에 칼을 들이댈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의 사법 총책인 대법원은 국민 사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선거 부정을 제기하는 것조차 공연히 일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또 선거 부정 타령이냐는 일부 비아냥의 문제는 덮이고 있다. 우리에게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한 줄기 소나기는 없을까? 우리에게 선거 부정을 고발할 내부의 용기는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 표를 찍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은 요원한 것인가? 라고 글을 김대중 주필이 마무리했습니다. 예, 오늘 김대중 주필의 칼럼은 명문이고 말이죠. 그러네요. 네. 당연한 겁니다. 예, 이번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빵 상자뿐만이 아니라 뭐 돈 뭉치, 바로 은행에서 찍어낸 것 같은 이 투표 뭉치들이 나오고 있고 말이죠. 게다가 이 전자개표기에 대한 문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데 야당이 말이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준석 같은 자들이 말이죠. 물을 타고 있습니다. 김무성 같은 자들이 물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바른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는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에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칼럼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칼럼인 것 네, 같습니다. 싸우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일단 독일의 예를 들어서 위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개표하고 재검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일반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도 열심히 취재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함수가 나오고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통신 장비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거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수개표하면 해결됩니다. 하나 좀 불편한 거 있죠. 예, 개표하느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대표님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수개표 하던 시절에도요. 다음날 아침이면 결과 다 알았어요. 다 나왔어요. 그렇죠.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전화해서 저쪽에다가 몇 표입니다. 알려주는 상황에서도 다 알았었어요. 아, 지금은 말이죠.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가고, 야당에서 가고, 중립적인 사람 가갖고, 자원봉사하라 그러면 저부터 돈 안 받고 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예. 그건 필요 없어요. 저도 네. 그 정도는 당연히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그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영광이죠. 일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선거라는 거는 빨리빨리 결과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인지를 그거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빨리 내보내면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더 많은 표를 받은 건데 이 사람이 많다고 우겨가지고 당선이 됐다. 그럼 그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거는 개표 과정 깔끔하게 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들더라도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서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는 게 1순위인 거지. 아, 수개표하면 귀찮고 사람 많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 시간도 많이 먹고 그 별로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처리한다면요. 선거, 개표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그거는. 예, 김대중 주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 시민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재검표에 응해야 한다고 말을 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독일과 비교하여서
과거 구소련 스탈린의 사례를 비유를 했습니다. 스탈린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표를 하는 사람이 결과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되어서 스탈린의 저 발언이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이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향한 민원인들의 요구에도 묵살하는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어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과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2달 가까이 지키고 계시는 임정민 선생님한테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4.15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민원인들의 방문을 허용을 하고 민원인들의 요구에 답변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15 총선이 마무리되고 민주당이 180석의 공룡 여당이 되자마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의 출입을 차단을 하고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저희 신의 한수 현장 취재팀도 구리시 선관위원회에서 확인한 사안인데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민원을 제기하러 온 시민들의 출입 자체를 막아버렸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믿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고 그 누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말 우리 한국 사회 역시도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를 지으려면은 재검표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응해야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 시민과 유권자들이 투표와 개표의 전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대중 주필이 마지막에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선거 부정을 고발할 내부의 용기는 없는 것일까? 지금 김대중 주필 같은 경우는 선거 부정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용기가 없는 것일까? 결국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서 나오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조선일보의 주필 정도 되면요, 거의 뭐 국정원보다 정보력이 더 뛰어납니다. 이거는 뭐 거의 팩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전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고 그걸 조선일보 내에서도 나름대로 검증을 하지 다시 않겠습니까? 취재하죠. 검증합니다. 검증을 했는데 지금 김대중 주필이 내부 고발자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조선일보가 시청자 여러분들, 저 정도 칼럼이 나왔다는 건 뭔가 냄새를 맡았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주필까지 나서서 이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싸워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건요,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감지되고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숨죽이면서 싸워왔지만 앞으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게 되면, 또 다른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이 사건은요, 정말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사건이 될 텐데요. 금지옥역 10포, 그 다음에 순 30포 포함해서 한정 판매 18만 원에 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아바이스크 녹용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존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께 이 구존녹용만한 선물이 없다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존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한약재는 국내산 최고급 한약재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용 역시도 바로 녹용 중에 으뜸 가는 녹용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저희는 구존녹용 오리지널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구존녹용 순 제품은 녹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잘 드실 수 있게끔 녹용의 함량이 잘 조절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즉 녹용의 입문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이 구존녹용 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구존녹용 순 제품을 드시고 보다 강인한 숫사슴의 양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구존녹용 오리지널을 드시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시중에서 저희가 녹용을 한 첩 지어 먹으려면, 그것도 최고급 러시아산 녹용을 지어 먹으려면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강 한방연구소는
매우 위생적인 환경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녹용을 아주 경제적인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삼성화재 배상무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하에서 제조된다는 점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전녹용 순 제품을 지금 당장 주문하시면 구전녹용 순 30포 외에 16만원 상당의 금지옥엽 10포를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구전녹용 순은 아버님과 어머님께 드리고 그리고 구전녹용 금지옥엽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실 성장기 때 이 녹용과 같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커나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버님과 자녀분들에게 구전녹용을 한번 맛보여 주신 것은 어떨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